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지형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이런 개념도 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나는 진정 보수인가 아니면 진보인가, 이런 물음에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기존의 사회 질서나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도 아니면 아무런 변화 없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 수구인가. 대개 젊은 세대는 진보가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보수가 많다고들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20대 남성들이 이번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국민의 미래에 투표해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정치 성향은 여전히 보수이면서 조국 혁신당을 비판한 사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통적 선거 공식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선거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틀이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점, 세대, 지역에 따라 표를 던지던 모습에서 선택의 간격이 좁아지고 아주 전문화, 다양화된 그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청년 정책, 여성 정책에 따라 선택을 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합니다. 여가부 폐지 같은 반페미니즘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를 주지 않고 대학 입학을 경험한 청년들은 입시 비리에 얽힌 조국 혁신당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화 세대가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산업화 세대가 줄어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보수의 정치 성향을 지닌 2030 세대라도 대선 때와는 달리 총선에서는 보수인 국민의힘 지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년층의 주된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당을 그들은 대부분 배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인터넷과 SNS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선거에서 당의 전략과 정책이 그물망처럼 촘촘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전을 노리려면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을 공략해야 합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서두르면 이번처럼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공약과 정책을 개발하고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수도권은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공략할 것인지,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거대 야권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문제, 여가부 폐지 문제, 첨예하게 세대 간 대립을 유발하는 국민연금 개혁 등 과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보수로 승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분주한데 국민의힘이 한가하게 전당대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전당대회는 새롭게 줄을 세우고 대립과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면 보수나 국민의힘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선혜의 직원 뒷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